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4월 7일 실시한 재보궐선거에 참여한 후보자에게 선거비용 보전액과 국가가 부담할 비용으로 총 106억 9천여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선거비용 보전은 총 50명에게, 부담비용 보전은 총 40명에게 지급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증가하는 사이버 선거범죄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디지털 증거 분석 전문 인력 등 과학조사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포렌식 등 과학적 조사 기법을 적극 활용해 사이버 공간의 아름다운 선거 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이 5월 28일 메타버스를 주제로 민주시민교육 연구 모임인 시민과 정치를 개최하였습니다. 민주시민교육 분야 저변 확대와 정치교육 활성화를 위한 연구 모임인 시민과 정치는 민주시민 교육 분야와 정치 분야 등의 전문가들이 자유롭게 참여하는 열린 모임으로서 앞으로 선거나 정치 분야 이외에도 환경, 경제, IT, 국제 이슈 등 다양한 주제를 논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대전환 상임 대표 당원, 시도 당위원장 등을 대상으로 당원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당원 연수는 선거정치 미디어 리터러시와 국회 활용 매뉴얼 등의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선거방송 뉴스입니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직선거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일정 득표수 이상을 득표하면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선거 비용은 국가가 보전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7일 실시한 재보궐선거에서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 비용을 보전했는데요. 관련 내용 알아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7일 실시한 재보궐선거에 참여한 후보자에게 선거비용 보전액과 국가가 부담해야 할 비용으로 총 106억 9천여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선거비용 보전은 공직선거법상 일정 요건을 갖춘 후보자를 대상으로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적법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선거공영제 취지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선거의로 보전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선거비용 보전 대상 후보자는 시도지사 4명, 고시군회장 7명, 시도의원 19명, 고시군 의원 20명 등 모두 10명입니다. 이 중 당선되었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전액 보전 대상자는 45명이고 유효투표 총수의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한 50% 보전 대상자는 5명입니다. 4.7 재보궐선거 보전 비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도지사 선거 후보자 4명에 총 77억 7천여만 원, 고시군의 장선거 후보자 7명에 총 5억 7천여만 원, 시도의원 선거 후보자 19명에 6억 4천여만 원, 고시군 의원 선거 후보자 20명에 5억 6천여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한편 점자형 선거 공보의 작성 발송 비용, 장애인 후보자 활동 보조인의 수당 시비 등은 당선 여부나 득표율에 상관없이 지출액 전액을 국가가 부담합니다. 이를 부담 비용이라고 하는데요. 4.7 재보궐선거 관련 부담 비용은 총 40명의 후보자에게 11억 3천여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시도지사 선거 후보자 18명에 11억 1천여만 원, 고시군의 장선거 후보자 7명에 1,200여만 원, 시도의원 선거 후보자 5명에게 380여만 원, 고시군 의원 선거 후보자 10명에 1,000여만 원 등을 지급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4.7 재보궐선거 보전 비용과 관련해 철저한 서면 심사와 현지 실사 등 보전 청구의 적법 여부를 집중 조사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위법 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선거 비용 축소 누락, 업체와의 임명 계획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정치자금 사적 및 부정 용도 지출 등 불법 행위가 적발된 때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게 함은 물론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입니다. 한국선거방송 뉴스 김사혁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증가하는 사이버 선거 범죄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디지털 증거 분석 전문 인력 등 과학조사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포렌식 등 과학적 조사 기법을 적극 활용해 사이버 공간의 아름다운 선거 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알아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검증되지 않은 다양한 정보에 누구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짧은 시간에 전파될 수 있는 파급력이 큰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선거 범죄에 조사 역량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 실시되는 양대 선거를 앞두고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선거 범죄에 대하여 디지털 포렌식 등 과학적 조사 기법을 적극 활용하여 엄정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이에 선관위는 사전 안내를 통해 사이버상 위법 행위를 예방하고 유관기관과 포털사 등과 적극 협력하여 건전한 사이버 선거 문화를 조성하며 디지털 포렌식 등 과학적 조사 기법을 활용해 허위사실 공표, 비방 및 선거 관련 허위 정보는 신속 차단하고 엄중 조치할 계획인데요. 특히 스마트폰, 컴퓨터 등 각종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선거 범죄 관련 정보를 수집, 분석, 복원하는 등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활용하여 진흥화되는 사이버 선거 범죄에 적극 대처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이버 공정선거지원단을 운영해 위법 게시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동영상의 음성을 텍스트로 전환하는 STT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영상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이 민주시민교육 분야 저변 확대와 정치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과 정치라는 연구 모임을 개최합니다. 지난 5월 28일 첫 모임에서는 요즘 언론에 자주 거론되는 메타버스를 주제로 선거연수원 현장과 온라인 화상회의를 병행하여 개최하였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은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시민과 정치라는 연구 모임을 매월 1회 개최합니다. 이 연구 모임은 자유로운 형식의 열린 모임으로 민주시민 교육 분야나 정치 분야에 있어서 새로운 경향이나 흐름, 특정한 이슈에 대하여 전문가로부터 설명을 듣고 참여자 모두가 자유롭게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민주시민 교육 분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데요. 자유로운 발제와 토론이라는 운영 방식을 통해 연구 기능 활성화와 함께 각 분야의 전문가들 간의 네트워크도 함께 다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첫 모임으로 지난 5월 28일 선거연수원에서 화상회의로 개최되었습니다. 요즘 새로운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는 메타버스를 주제로 민주시민교육 관련 기관과 단체, 교수 등 오피니언 리더 40여 명이 온라인으로 참여했는데요. 이 모임에서는 메타버스 최근 동향과 AR, VR 등의 메타버스 관련 기술 발전 정도를 함께 알아보고 이러한 메타버스가 우리 실생활과 민주시민 교육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인지, 메타버스에 친숙한 미래 세대를 이해하고 현 세대와의 시각차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 그리고 메타버스가 보편화될 경우 우려되는 사회적 문제 등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머지않은 미래에 현실로 다가오게 될 메타버스에 대하여 여러 분야 전문가들이 다양한 시각에서 여러 각도에서 논의함으로써 향후 각 전문 분야별로 보다 깊은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선거연수원은 시민과 정치 연구 모임과 관련해 앞으로 선거나 정치 분야 외에도 환경, 경제, IT, 국제 이슈 등 다양한 주제를 논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선거연수원은 앞으로 이 연구 모임이 매회 잘 이어져서 우리나라 민주시민 교육 분야에 있어서 여러 다양한 시각과 의견들이 자유롭게 나누어지고 더욱 발전되어 나가는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은 정당 관계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연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9일 시대전환 정당사무처 당원을 대상으로 당원 연수가 있었는데요. 그 현장 다녀왔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은 지난 5월 29일 시대전환 사무처 간부 등을 대상으로 당원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시대전환 상임대표 당원 및 시도당 위원장 등 5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당원 연수는 정당 관계자의 정치 소양과 역량 제고로 정당 발전에 기여하고 선거 정치 미디어 리터러시 등 이해력 향상과 깨끗한 선거 문화 견인을 위해 마련되는데요. 이번 당원 연수에서는 선거와 정치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건강한 정치 소통을 이끌어낼 수 있는 선거 정치 미디어 리터러시와 국회 활용 매뉴얼 등의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은 앞으로도 건전한 선거, 정치, 정당 문화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강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정치관계법과 관련된 다양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이것이 궁금하다입니다. 오늘은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에 대해서 이소민 리포터가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오늘 이것이 궁금하다의 주제는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5월 25일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개정 의견은 선거운동과 정당 활동의 자유,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을 확대하는 한편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부응하고 지난 선거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각계 의견을 수렴해 전체 위원회의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개정 의견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개정 의견은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선거 여론조사의 현실 적합성 제고, 유권자의 참정권 행사 보장, 선거의 공정성, 형평성 확보, 그 밖에 선거제도의 합리적 개선, 정당 활동의 자유 확대와 내실화, 정치자금의 원활한 조달 및 투명성 강화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해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을 대통령 선거는 선거일 전 240일에서 선거일 전 1년,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및 시도지사 선거는 선거일 전 120일에서 선거일 전 240일 등으로 확대하는 등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과 방법을 확대하고 신문 광고, 방송 광고, 방송 연설 횟수 제한 폐지 및 모든 선거 허용 등 후보자의 법정 선거운동 제한을 완화했습니다. 선거 여론조사의 현실 적합성 제고를 위해 선거권이 없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목적의 모의투표 실시를 허용하고 당내 경선 및 후보 단일화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 보도를 허용했습니다. 유권자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는데요. 감염병 유행 등 긴급 사태 시 자가 또는 시설 격리된 사람도 거소 투표가 가능하도록 확대하고 시각, 신체장애 선거인은 활동 보조인도 투표 보조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선거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기존 인터넷 언론사 인터넷 홈페이지 외에 해당 인터넷 언론사가 관리 운영하는 유튜브 등 보도 채널에 게재된 선거 보도에 대해서도 심의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정보통신망 위법 게시물의 게시자에 대해서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해 국외법에 적용을 받거나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매체에 게재된 게시물도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민의 평온한 생활을 위해 공개장소 연설 대담용 확성장치의 전격 출력을 제한하면서 사용 가능 시간을 축소하고 유권자의 판단을 돕기 위해 당선 무효로 인한 선거보전금 미반 환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으며 당선인의 재산 신고 내역을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정당 활동의 자유 확대와 내실화를 위해 당대표의 사당화 방지와 고비용 해소 및 회계 투명성 확보를 전제로 구시군당 설치를 허용해 국민이 정당을 통해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도록 했으며 16세 이상의 국민은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도록 정당 가입 가능 연령을 하향해 정당의 구성원 자격을 완화했습니다. 정치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해서는 현행 교섭단체 구성정당에 보조금을 우선 배분하는 제도를 폐지하여 정당의 의석수 득표율로 나타난 유권자 지지 의사에 상응하도록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온라인상의 후원 서비스가 활발해지는 현실을 반영하여 소셜미디어 후원 서비스를 통한 후원금 모금을 허용하되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매월의 정치자금 수입 지출 내역을 선거관리위원회 공개 시스템을 통해 인터넷에 상시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에도 시설물, 인쇄물, 소품을 이용한 정치적 의사표현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제출했었는데요. 내년에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국회에 제출한 개정 의견에 대해 정치권의 합의가 이루어져 선거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이것이 궁금하다였습니다. 선거와 관련한 상식들을 자세히 설명해주는 선거의 디테일 시간입니다. 오늘은 투표함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중한 한 표를 담는 곳,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이끄는 선거의 대표적인 물건, 바로 투표함인데요. 투표가 끝나고 난 뒤 이 투표함은 어떤 과정을 거쳐 개표소로 이동하는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투표 마감부터 봉인, 이송까지 여러분이 궁금해하셨을 투표함의 여정, 선거의 디테일에서 명쾌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투표가 마감되면 투표관리관은 투표함 봉쇄, 봉인 작업에 들어갑니다.
이때 공정한 진행을 위해서 각 정당 및 후보자에서 선정한 투표 참관인이 함께하죠. 투표함은 안전한 봉쇄, 봉인을 위해 총 4단계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먼저 투입구의 덮개를 밀어 닫고 잠금핀을 끼워 절대 열 수 없도록 봉쇄하고요. 그 위에 특수 봉인지를 부착한 다음 투표관리관과 투표 참관인이 봉인지에 서명합니다. 여기서 특수 봉인지란 봉인 후에 투표함을 불법적으로 여는 행위를 방지하는 도구인데요. 누군가가 떼어내면 훼손 표시가 나타나 봉인 해제 여부를 바로 알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투표함의 디테일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투표함에는 고유 식별번호가 적힌 홀로그램 스티커를 붙여 투표함 바꿔치기에 대한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고 있고요. 강화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져 강한 외부 충격에도 파손되지 않고 우천 시에도 투표지가 젖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봉쇄 봉인된 투표함은 각 개표소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이때 투표관리관은 투표 참관인 중 지정된 사람과 함께 이송 차량에 탑승하여 투표함을 운반하게 됩니다. 자, 드디어 개표소에 투표함이 도착했습니다. 이 투표함은 바로 개표되는 걸까요? 아니요, 마지막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먼저 투표함에 부착된 특수봉인지가 훼손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요. 개표 사무원이 투표함 및 투표 관계 서류 인계서에 서명을 하면 드디어 투표함은 개표 장소로 옮겨져 본격적인 개표가 시작되는 거죠. 그렇다면 개표시까지 보관해야 하는 관내 사전 투표함은 어떨까요? 봉쇄, 봉인 작업이 끝나면 관내 사전 투표함은 CCTV가 있는 보관 장소로 인계되는데요. 이곳은 철저한 출입 통제는 물론 선관위 관제센터에서 관내 사전 투표함의 보관 상황을 24시간 지켜본다고 하니 철저한 관리가 가능하겠죠. 꽃이 피기까지 수많은 시련과 과정이 있듯 우리의 한 표가 전달돼 선거를 완성하기까지 다양한 절차와 노력이 숨어 있었는데요. 이렇듯 안전하고 신뢰가는 투표함의 여정 믿고 지켜봐 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지금까지 선거의 디테일이었습니다. Three, two, one.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이 오는 10월 28일부터 3일 동안 열리는 2021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에 참여할 기관과 단체를 모집합니다. 2021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에는 정책 소통, 학술 토론, 경연대회, 특별 전시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역량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라면 누구든 참여할 수 있는데요. 참가를 희망하는 기관과 단체는 6월 30일까지 참가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정치사회 지도자 양성 과정인 제14기 민주시민정치 아카데미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제14기 민주시민정치 아카데미 수강생은 대한민국 유권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6월 30일까지 선거연수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이 제10회 강연 콘테스트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강연 콘테스트는 청소년부와 일반부로 나뉘어 예선, 본선, 결선으로 진행되는데요.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오는 7월 30일까지 강의, 연극, 춤, 노래 등 형식에 제한 없이 7분 이내의 영상을 제작해 선거연수원 홈페이지에 접수하면 됩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현행 선거여론조사 제도의 개선 방안 마련을 주제로 논문을 공모합니다.
논문 공모는 국내 대학이나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현행 선거 여론조사 제도의 개선 방안과 관련한 주제를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습니다. 참가를 희망하는 대학생과 대학원생은 오는 7월 30일까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담당자 이메일로 참가 신청서, 제출 서류, 논문을 제출하면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7 재보궐선거에 참여한 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 지출 내역을 공개합니다. 누구든지 8월 16일까지 관할 선관위에서 후보자가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 지출 내역과 첨부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 교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계보고 내역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증빙 서류를 첨부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한국 선거방송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